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일단 선행학습 네. 계획도 아까 우리 이병수 선생님 잠깐 네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선순위도 중요해야 되고 시간 배분도 중요하다고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선행이 네. 중간고사까지냐 아니면 더 나가서는 뭐 기말고사까지 이제 내신에 좀 국한해서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 선행학습이 사실 좀 광범위한 네,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네. 수학만 선행학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모든 과목을 예습하는 걸 다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네. 표준적으로는 저희가 시중에서 학생들 네. 학습 관리를 할 때는요. 다음 학기 거 전체 다 보게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거 학교 가서 뭐 배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네네.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게 저희 때는 안 했다니까요. 봉사, 독서, 동아리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네. 하니까는 학교에서 수업 나갈 때만 맞춰서 열심히 예복습만 네.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까는 거를 방학 때 다 해놔야 되고 그걸 뭐 선행학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시험 보통 6, 7주 전에 준비하는 애들이 빨리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한 달 동안 과정 동안에 뭘 하냐면 네. 이미 베이스가 깔린 방학 때 깔아놓은 걸 바탕으로 암기가 먼저 들어가요. 내용에 대한 암기.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응용, 활용, 적용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험 2주 전이 딱 됐을 때 이미 시험 공부는 한번 끝나야 돼요. 예. 그 호흡을 생각하면은 한 학기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해놔야 그 호흡이 중간 기말고사에 다 연장이 돼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중간고사까지만 하면요. 또 기말고사 때는 네. 완전히 다 말려버리더라고요. 이병수 선생님 오늘 시작하실 때, 오늘 내가 학습법 얘기할 텐데,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학생들이 다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이죠? 학교에서 맞아 법률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교육과정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을 미리 가르치거나 출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이 유발되도록 하면 안 안 되는데 된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는 사교육이 유발되도록 하면 안 돼.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험이나 평가에서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 예습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게 복습하고 예습이 한 세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몇몇에 대해 다 모르지만 일정 부분 그 사람의 삶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정도를 알고 만나면 보다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예습이 그런 우리가 이제 새로 학기에 배우는 어떤 학습에 있어서 그런 지표 또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병헌 쌤하고 다르게 이병헌 쌤은 학생들한테 완벽한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 학생들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목표를 교재나 아니면 어떤 시간 단위로 설정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순식간에 가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가요. 그리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이 길을 다시 원래 정규 코스에서 밟을 때도 네. 이미 갔지? 아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대충 보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 허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자기 리듬에 맞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선행학습. 근데 그게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자기가 감당할 정도의 선행학습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짐을 덜어주고 싶네요. 네. 우리가 좀 바로잡을 게 학원가에서는 이제 네. 광고 전단이라든지 네네. 학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선행이라는 네. 단어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교육부에서 이제 단속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미리 학습으로 바꾸자. 미리 이제 예습하는 거니까. 네네네. 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병헌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학습법 그러면 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입시 전문가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거는 중학생이나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일단 수시학대가 돼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네. 근데 이제 학년별로 접근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여름방학을 맞이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된다. 뭐냐, 본인이 대학 가는 방법 중에 정시가 있고,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 네. 논술 전형, 뭐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면 5가지 방법이죠. 그중에 본인이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형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내신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러면 이제 2학기에 대한 뭐 중간까지의 또는 기말까지의 선행학습들이
적으로 맞거든요. 타당하거든요. 네. 근데 2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이제 시점이나 3학년 들어온 학생 중에는 네. 아, 선생님 이미 저는 내신이 광탈됐어요. 그다음에 비교과가 경쟁력이 없으므로 사실 뭐 여름방학 때 사실 요즘 뭐 대학들이 비교과 평가할 때 봉사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 소위 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네네. 이제 거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대학들도 많아졌고 결국 이제 학업 역량 위주로 네.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학생부 간소화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본인이 적합한 입시의 전형, 정시냐 아니면 수시냐. 수시에서도 학종과 학생부 교과형은 사실 2학기 내신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정시라든지 논술력성 뭐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과목별 학습, 또 네. 치약 뭐 과목, 또 치약 단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이병훈 선생님 좀 조언해 주시죠. 그 요새 수능이요. 수능하고 내신이 좀 많이 트렌드 바뀐 게 내신이 상당히 수능화가 많이 됐고 그렇죠. 또 수능이 내신처럼 준비하면은 맞출 수 있는 유형화가 많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수능하고 내신이 많이 서로 따로 가는 상황이 와서 네. 내신 따로 준비하고 수능 따로 준비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학교들도 문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요. 내신 준비하는 게 결국 수능 준비가 돼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내신 수학을 할 때는 저걸 해야 되고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 선행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내신 수능에 다 통하는 패턴이 네. 요새는 좀 많이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슷하긴 한데 일단 내신에서 아주 자유로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뭐 1, 2등급 때 나오는데 뭐 내신이 뭐 2, 3, 4, 5 뭐 이렇게까지 가서 결국은 수시로 도모해가지고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학생들은 아예 이제 포커스 자체를 수능 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뭐 EBS나 네네네. 이런 교재들이 네. 아주 뭐 최적이죠. 그렇죠. 특히 3학년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